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날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역시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방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대 가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제가 역시 공부를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는 것을 서울대 간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물어보게 되면은 각각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요. 저는 저만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또 다른 전문가들의만의 방법, 그리고 또 지금 뭐 채팅창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하고 계시는 어떤 은둔 고수들의 방법들은 또 그들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들을 다 섞어서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악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한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랑 문현진의 방법을 조금 궁금해하신다라고 하면 역시나 상담원 방송 보시면서 많은 힌트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무래 퍼시픽 20%요. 아모레 퍼시픽 20%고요. 매수가는 얼마죠? 22만 원요. 22만 원에 20%요? 네. 조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셨네요? 예. 물 타서 그렇습니다. 물 탔어요? 네. 네. 자, 일단 좀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다음에 뭐 물타기까지 진행은 하셨지만은 뭐 좋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에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은요, 좀 중국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의 분위기가 휴전인 것뿐인 거지 적극적으로 뭔가 극적인 타결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휴전이라는 말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미인 거지 뭔가 아직까지 바로 올라갈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당장 올라가려면은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를 보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뭐 가능성, 성장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형성이 된다면은 충분히 치고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아모레 퍼시픽이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기업은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여건들도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하반기 경제 성장률도 조금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좀 침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투자도 좀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해외로 지금 투자 자산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여건에서 봤을 때 실적이 아마 그렇게까지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빠지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건 아닌 것 같고 좋은 이야기는 조금 나와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하반기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서 아마 기업들을 조금 이렇게 살려주는 정책들로 조금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역시 증시가 다시 조금 더 이렇게 활력을 좀 띨 거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냥 15만 원대 지지가 된다면은 위로 이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5만 원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가 낫다 생각이 드니까요. 12만 원대에서 13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럼 12만 원에서 13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확률도 있네요. 그럼요. 세상에 주식은요 100%란 건 없고요. 그리고 네. 0%란 것도 없어요. 항상 확률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제 오늘 일부 좀 팔고 기다렸다가 그러면 추가 12만 원 내지. 오늘 만약에 팔고 12만 원까지 가져가겠다라는 말은 12만 원까지 무조건 갔을 때 좋은 거고 만약에 안 가게 되면은 괜히 판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확률상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네. 시청자님 암 걸릴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글쎄요. 예, 아예 안 걸려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난 암에 안 걸릴까? 예. 그죠? 우리가 생각해봤을 예. 때 걸릴 확률이 있잖아요. 그죠? 네. 나 안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지금 죽을란다 이러면 안 걸리면 어떡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있으니까 시장이 네. 조금 밑으로 밀리게 되면 12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아직 내려가진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괜히 팔았다가 한다는 말은 제 말 듣고 12만 원까지 간다라고 100% 믿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가능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 우리는 뭐 믿어야 되는 것은 그 가능성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을 믿어야지 그 가능성을 믿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죄송하지만 그러면 썩지 않아도 그럼 22만 원까지 기다려 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성인 거죠. 그것도 가능. 네, 내가 22만 원까지 간다 해서 갈 게 아니라 네, 시장 네. 상황을 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네. 당장이 힘든 거지 조금 네. 후반기로 이렇게 하반기 넘어가게 되면 될수록 조금 긍정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뭐 22만 원까지 가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는 시장을 좀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들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캠토로스. 캠트로스고요. 예, 예. 50%에, 네, 예, 3,510원. 3,510원이요. 예, 오늘 매수했습니다. 오늘 매수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일단 오늘 매수했구나. 네. 아, 들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막 그냥 할까, 지금 좀 고민이 그랬어요? 됩니다. 네. 이건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손절만 잘 잡고 올라오면은 한 10%, 20% 수익권에서 그냥 바로 팔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3,400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예. 올라오게 되면은 요거는 4,200원, 4,500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일본에서 반도체 규제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켄트로스도 거기에 엮여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잡으신 거라면은 잘 잡았다 생각이 들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라면은 조금 이상한 자리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 3,400원 손절 자리만 잘 지켜주신다면은 올라올 때 한 10%, 20% 정도 수익권에선 챙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네, 좀 기다리셔가지고요. 네. 3,800원에서부터 그러니까 4,000원대부터 한 4,500원대까지 이렇게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서 3,400원 손절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렇게 단기적인 대응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거 궁금하세요? 예,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는 8,100원이고 비중은 16%입니다. 8,100원에 10%요? 네, 16%예요. 16%요? 네. 일단 인포뱅크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잘 몰라요. 그죠? 네. 네, 일단은 뭐 자율주행카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카 테마가 지금 당장 움직이기는 약간 힘든 상태예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어제 뉴스랑 뭐 그저께 뉴스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 쪽에 사활을 걸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이더라도 조금 미래를 본다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테마죠. 그죠? 네. 네, 그럼 지금 당장에 좀 들고 가는 게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지루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잘 될 수 있다면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지금 팔아버리는 게 나을까요? 들고 가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들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종목은 뭐 13,000원대까지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그렇게 올라갔고, 근데 네. 너무 목표가를 높게 잡지 마시고요. 일단은 10,000원대부터 목표가를 잡아놓고 10,000원에서 네.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금 중장기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네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멀리 보고 한 10,000원대를 목표가 잡는데요.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약간 네. 기약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면 지겨워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6% 정도로 딱 적당하게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예, 중장기가 몇 개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업종마다 좀 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장기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시청자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중장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좀 달라요. 내가 한 달이 중장기라고 본다면 한 달인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좀 권유하고 중장기 투자를 좀 권유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게 2,4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어떤 산업, 어떤 걸요? 신일산업 신일 산업을 얼마예요? 2,400, 2,400원의 비중이요? 100%. 100%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안 올라가네요, 그렇게. 네, 그랬어요. 예. 자, 일단, 이거는 신일 산업 같은 경우는 더위 관련주라고 보면 돼요. 우리 신일 모터 알고 계세요? 예, 예, 예. 네, 신일 선풍기는 알고 계세요? 예, 예. 네, 그런 관련주기 때문에 좀 무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거나 할 때 좀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올라온 경향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 좀 얼마나 덥냐, 그리고 그런 테마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당장은 좀 차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일단 2,400원 본전되면은 절반 정도를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절반 매도하신 다음에 나머지로 2,600원에서 2,800원까지, 이거는 계절 테마기 때문에 뭐 목표가를 정한다든지 신일 사람들이 너무 좋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약간 일시적으로 생긴 테마니까요. 일시적으로 잠깐 반등 줄 때 뭐 2,400원에서 일단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2,600~700원까지만 목표가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빠지게 되면은 들고 가지 마시고요. 2,100원대가 무너지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릴게요. 예, 예. 네, 그렇게 잘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일진 머티리얼즈 45,000원에 25%입니다. 45,000원에 25%요? 네. 네. 일진 머티리얼즈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우리에서 무슨 뭐 배터리인가 뭐 그거 맞아요. 네, 전기차 배터리 잘 쪽으로 나가는 이렇게 하다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로 엮였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자리인데요. 우리가 네. 차트를 이렇게 뭐 무조건 맹신을 해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차트를 네. 또 무시해서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차트를 보게 되면요. 흔히 우리가 차트 공부를 처음 하게 되면 배우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헤드앤숄더라는 차트 모양이 있어요. 네네. 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도 보면 머리가 있고 어깨가 이렇게 있죠. 그죠? 높이가 다르죠. 그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세 번에 이렇게 봉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네. 네, TV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리니까 약간 사람 모양 같아요. 어깨 이렇게 약간 들썩거 있는. 네, 그러네요. 네, 그죠. 저런 모양이 우리가 헤드앤숄더 차트 모양이라고 해요. 네, 이런 차트 모양을 어떤 예. 차트 모양이라고 부르냐면요. 대하락이 나오는 차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하락이 나올 때 저런 차트 모양이 좀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차트를 맹신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이 저런 차트 패턴을 조금 알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와 주게 되면은 맞고 또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자리예요. 어떻게 저기를 또 기가 막히게 저렇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님 매수가 자리가 지난번 첫 번째 상승할 때 올라왔던 자리 있죠? 네네. 네, 여기. 네, 이 자리에서 지금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기 지금 올라오게 되면은 빠질 수 있다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예측을 그렇게 해보는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그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또는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 막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빠진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본전 부근쯤 되면은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전기차 분위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분위기가 뭐 이렇게 약간 추세를 만들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45,000원쯤 돼가지고 뭐 돌발 슈팅이 나와서 5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면 되고요. 예. 뭐 45,000원쯤이나 43,000원쯤부터 얘가 힘들어하기 시작하면은 아이고야 빠질라는갑다 하고 조금 팔아내버리면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수익을 꼭 제가 보려고 하지 이거 마시고. 33,00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랬는데 지금 4만 원이 오늘 4만 500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4만 3천 원이나 팔아도 되나 어찌해야 되나 네, 걱정이 그렇게 돼서 하시면 했습니다. 되고요. 지금 43,000원까지 3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죠, 그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차트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예. 차트가 지금 이번에 떨어질 때 3만 원짜리에서 맞고 올라갔어요, 그죠? 예, 예. 근데 2018년하고 2017년에도 3만 원 되니까 뭐 했어요?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쪽이네. 어때요? 3만 원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예. 올라가요? 아니면 내려가요?
올라가네, 조금씩. 네, 그거를 보고 매매하면 좀 더 유리하겠죠, 그죠? 예. 아, 얘가 3만 원 돼서 맞고 올라가는 습관이 있고 성격이 있구나라고 봤으면 이번에도 3만 원 맞고 올라갈 수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예. 쉽죠, 그죠? 이제 왜 3만 원의 반등 나왔는지 알겠어요? 예. 네,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랬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난번에도 4만 5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빠졌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꼭 한 가지 여쭤볼 거 있는데, 네. 예, 그러면은 나는 꼭 4만 5천 원까지 안 가고 4만 3천 원이나 그래 그냥 팔아버릴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손실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4만 3천 원대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조금 더 괜찮은 예. 종목,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나는 예. 한 푼도 손실 볼 수 없어 라고 하면 4만 5천 원까지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거는 저한테 달린 게 아니라 시청자님한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예, 예. 아이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들고 가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4만 6,500원에 네. 30%인데요. 네. 작년에 샀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네. 이걸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일단 비중이 30%라서 적은 편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아무래도 지금 플레이위드라는 게임주가 있는데 그거는 로한 M이라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넷마블이라는 기업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네. 뭐 플레이위드라는 게임은 잘 모르는 게임사인데 좋은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급등한다라고 하니까는 우와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기대를 안 했던 게임사에서 잘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넷마블은 우리나라 3대 게임사라고 한다면 뽑아라 한다면 넷마블, 넥슨, 뭐 NC소프트 이렇게 저는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신흥 강자가 뭐 펄어비스 정도 이렇게 올라온다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넷마블은 3대 대형 뭐 게임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기업은 굉장히 우량한데 우리가 잘 나가는 그 3대 게임 게임사가 뭔가 기대만치 못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지게 될까요? 아니, 떨어질 거. 떨어질 것 같아요.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실망을 하겠죠, 그죠? 그죠? 네. 삼성전자 우리 갤럭시 폰 있잖아요, 핸드폰. 네. 네,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갤럭시 폰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이거 뭐 쓰기가 너무 별론 거야. 성능도 안 좋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역시 실망감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넷마블이 신작을 만들고 뭐 신작을 뭐 내놓긴 했지만은 그게 생각보다 지금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기대만큼 비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좀 많아요. 그래서 대형주를 매매할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대형주 할 때는 고점에 사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로 계속 고점대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약간 빠져 있는 상태라서요. 결국에는 이거는 시간을 좀 많이 쓰셔야지 탈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오래 보셔야 돼요. 오래 봐야 돼요. 네, 올해 연 단위로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이 종목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9만 원에서 예전에 반등이 한번 나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9만 원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최근 이 흐름은 박스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면 다행히 9만 원에서 다시 12만, 13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네. 근데 9만 원 반등이 안 나오면은 또 다시 한번 밑으로 또 빠지겠죠, 그죠? 또 빠진다고요? 또 빠지겠죠. 9만 원이 지지가 안 되면 당연히 내려가야지,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9만 원 자리에서 지지가 되나 안 되나를 먼저 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게임주는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책 관련주로서도 뭔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최근 이제 시장 흐름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넷마블은 개별 악재도 있었지만은 일단 시장 상황이 조금 안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9만 원 지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지가 되면은 일단 12만 원, 13만 원까지 가져가서 조금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는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오래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확률은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50대 말하지만은 확률은 네. 50대 50이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안 나올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지 그 확률 게임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그게 도저히 14만 원까지는 올라가기 좀 힘들겠죠. 그것도 반등이 50대 나오더라고요. 50에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안 될 확률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박스권을 형성하게 되면은 일단 13만 원까지나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치고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팔까 말까를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거지 14만 원까지 무조건 가야 돼라고 생각하면 절대 탈출이 안 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넷마블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 9만 원 지지된다고 보고 12만 원, 13만 원 됐을 때 고민이 된다면 다시 전화 주셔도 되니까요. 일단은 대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 마무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예정되어 있는 강연의 일정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도 제가 역시 무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도에서 일단 먼저 토요일에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안양으로 갑니다. 안양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후 1시에 시작이 되니까요.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강의는 제가 이때까지는 좀 기초 강의, 여러분들에 대한 마인드 강의를 조금 많이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자랑을 한다면 제가 시장 예측을 했을 때 틀린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시장을 예측할 때 무료 강연에서 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해드리니까요. 오셔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지 꼭 오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 굉장히 많이 힘들기 때문에 강연을 못 오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상담 진행을 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JYP 엔터요. 어떤 거요? JYP요. JYP 엔터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가 26,400원에 30%요. 26,400원에 30%요. 네. 이거는 제가 JYP 엔터는 사실 100% 비중을 사신 분하고 한 2주 전에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2주 전에 3주 전에 100% 사셔가지고 3만 원대 이렇게 사셔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JYP 엔터는 지금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솔직하게 말해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자리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거짓말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솔직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요. 지금 이거 손절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어쨌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지금 당장 오늘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반등이 나올 때 바로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비중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네, JYP 엔터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물론 좋은 기업이고 정말 탄탄한 기업인 거 맞는데 26,000원에 살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만돈이 한 19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19만 원 정도에 산다면 지금 제값 주고 사는 거죠, 그죠? 네. 네, 근데 19만 원짜리를 우리가 10만 원에 사면 어때요? 좀 싸게 사는 거죠. 네네. 근데 19만 원짜리를 270만 원에 사면 어때요? 너무 비싸게 사는 거예요, 네, 그죠? 그쵸. 근데 네. 금이라는 것은 좋은 게 변함은 없잖아요. 금 좋잖아요. 금 반짝반짝거리고 차고 있으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금이라는 그거 자체에 변화는 없는데 가격이 변하니까 싸 보이기도 하고 비싸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 JYP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의 그 특성, 한 주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냥 지분율 이런 건 전혀 변함이 없는데 지금 26,000원 사기에는 솔직히 좀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드는 자리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JYP가 좋은데 지금 이제 그렇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위에 왔을 때 뭐 하고 싶을까요? 수익을 냈으니까 뭐 하고 싶어질까요? 수익을 냈으니까. 자, 잘 보세요. 제가 네. 쉽게 답을 드릴 수 있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 2008년 이후로 얘가 2008년에 이후로 10,000원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네. 네, 지금 이 차트를 쭉 보면 보이세요? TV 보고 계세요? 네네. 네, 지금 노란 박스 보이세요? 네네. 그럼 2008년 이후로 2017년까지는요, 만 원 이상에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다 만 원에 들고 있었어요. 만 원 이하로요, 몇천 원에.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이제서야 올라오고 있다는 말은 JYP 엔터를 들고 있던 거의 10년 동안 보유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상태예요? 수익이 나고 있는 수익이 상태겠죠, 그죠? 네네. 그럼 여기서 팔고 싶을까, 더 사고 싶을까? 돈이 있을까, 그 사람들이? 싶겠죠. 그냥 팔고 싶겠죠, 그죠? 네네. 네, 그럼 팔고 싶은 자리에서 지금 시청자님은 뭐 해주신 거예요? 비싸게 산 거죠. 산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고점에 올라온 종목은 잘 보고 사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게 되면은 싸게 산 사람들이 비싸게 팔 때 내가 비싸게 사는 꼴이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JYP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이해가 돼서 10년 동안 얘가 만 원 이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네.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만 원 이하에 있다가 지금 여기에서 다 팔고 있는 건데 그거를 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좋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네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팔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간단하죠? 네. 네, 그럼 지금 이 자리는 들고 가면 유리한 자리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반등이 나와줄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 하는 게 좀 더 현명할까요? 반등 나올 때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하셨고요. 지금 요거는 이렇게 반등 나와주는 자리가 일단 2만 원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저때 나와준다면 한 2만 4, 5천 원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때라도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시간이 좀 아까우시다면 지금부터 그냥 비중을 좀 손실 나더라도 다른 종목을 메꾼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네.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조금 더 싸게 산 거를 또 비싸게 팔고 있는 더 사주시겠다고? 비싸게 더 사시겠다고요? 아이고야. 저 싸게 사는 사람들 기분 진짜 좋겠다, 이 방송 보면.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매매가 아니에요. 지금 비싸게 팔고 있다니까. 그걸 비싸게 더 사겠다라는 거는 물려 있다 보니까 하는 생각이지 빨리 나도 같이 팔고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진입을 처음부터 잘못하신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는 더 샀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더 샀을 때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더 산다는 방식을 봤을 때는 그 더 살 돈으로 다른 종목을 빨리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의 그 기초를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요. 관점 잘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비아트론을 11,000원에 샀는데 비아트로 1,700원에 사셨고 비중은요? 11,000원이요. 11,000원. 11,000원의 비중은요? 20%요. 20%요? 사신 이유가 조금 있으실까요? 아니, 그때 텔레비 보고 괜찮하다고 샀는데. 굉장하대요? 예. 굉장해요. 일단 비아트로는 뭐 들고 가시는데 부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분위기도 잘 만들어졌고요.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최근에도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아트로만 들고 가면은 아마 뭐 급등 나오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느 때쯤 저거 급등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기업이에요. 네, 마이크로 컨텍솔도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긴 했었는데 지금 오늘 이후로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죠? 네. TV 보고 계세요? 네. 네, 급등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좀 들고 가셔가지고요 14,000원에서 16,000원 사이쯤에서 팔아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요. 네, 14,000원에서 16,000원 사이요. 그래서 요거는 13,000원, 좀 16,000원 길게 사이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요. 올 하반기까지는 그냥 쭉 들고 가보시는 걸로 전략을 짜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9,500원에 20%예요. 얼마요? 9,500원에. 9,500원에 20%요? 네네. 사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그냥 이유는 네. 혹시 제가 몇 번 이거 샀다 팔았다 해서 조금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네. 많이 내려온 것 같아서 샀는데 네. 갑자기가 아니라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그랬구나. 자, 일단 이거는 좀 오래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요걸 탈출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일단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얘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요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요쪽에 네. TV 보면 보이세요? 네네네. 네, 지금 보고 내려갔다가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동국제강이라는 기업이 뭐 매출이 뭐 뛰어나게 잘 나온다든지 그리고 지금 철강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엄청나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철강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좀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무역 쪽으로 봤을 때 어때요? 전 세계 분위기가 무역 분위기가 좋나요? 아니면 무역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고 약간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조금 안 좋고 안 막혀 좋고 있기 때문에 막혀 이게 있어요, 그죠? 올라가기가 힘들 맞아요. 것 같아서 문의드린 거예요. 그럼요.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문의를 네.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오래 걸릴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릴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추가 매수할 돈도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 움직일 종목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동국제강에다가 묶여 있으면은 20% 묶인 것도 아까운데 또 추가 매수해서 또 묶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 종목은 그냥 추가만 잊고 할 계시는 게 생각 낫다. 없습니다. 네, 잊고 계시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간을 좀 기다려 본다면은 얘가 한 8,000원대나 9,000원대까지는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시일만 기다리면은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가 산 가격에는 올 수 있는가 하고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 미중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관세 분위기가 좀 잘 무르익어 간다면 8,000원, 9,000원 이렇게 회복해 주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한 9,000원쯤 됐는데 또 갑자기 안 되겠다. 야, 협상하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또 급락이 또 나오거나 철강 관세 부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급락이 나와가지고 밑으로 또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죠? 그러면은 10,000원까지 간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7,000원, 8,000원까지 먼저 올라오는 것이 뭐 급선무다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 올라왔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저가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지금 2분 만에 뭔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예측하기도 힘들 거고, 그죠? 신도 아닌데. 그러면은 8,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 정도까지 들고 왔을 때 조금 고민된다 하면 전화를 다시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이텍 아이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3,500원에 20%. 13,500원에 20%요.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니, 목표가하고 손절가로 알고 싶습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요.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번에는 손절가 목표가를 한번 잡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손절가는 요 밑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죠. 그죠? 예. 최근에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를 손절가 잡으시면 돼요. 13,000원이거든요. 예.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손절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자리를 조금 보고 싶다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장기간 동안 이렇게 위에서 버티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11,800원 자리예요. 예. 네,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11,800원까지 좀 들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난 조금 빨리 정리해서 나중에 11,800원 지지가 되면 다시 살래? 또는 어떻게 다시 대응을 해볼래? 라고 하시면은 13,000원 손절이 낫다 생각이 들고요. 요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는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떨어졌던 13,000원 자리에서부터 20%가 올라가게 되면은 약 한 15,000원 이상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근데 되셨어요? 예, 한 6,800원을 고점을 찍고 빠진 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16,800원에 목표가를 잡고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목표가 저는 15,000원을 일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요. 16,8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싶다고 하시면은 거기를 잡고 대응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00원은 단기 손절가, 11,800원은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때 손절가고요. 15,000원 목표가와 16,800원 목표가를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고민을 잘 해보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원이요. 신원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0%고요. 2,035원이요. 2,035원이요? 네. 수익 중이네요.
네네네, 플러스예요. 네. 일단은 이거는 수익 중인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오늘, 이걸 좀 팔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파는 게 나은지, 아니면 갖고 가야 되는지, 도박을 좀 좋아하시나요? 네, 좀 좋아하는 좋아하시고 그리고 도박에 약간 승률이 좀 있으시고 운빨이 좀 따르시는 편인가요? 이 신원을 제가 한 몇 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지 팔지를 못하고 이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몇 그러니까 년째. 신원 말고 도박 말이에요. 그냥 평소에 운이 있으시거나 좀 운빨이 좀 따라주시는 편인가요? 그런 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이게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냐면요. 신원이 남북 경협 준 건 알고 계세요? 네네네. 근데 남북 경협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미지수죠. 그죠? 네.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갑자기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네네네. 못한 방면으로 갑자기 끝나기도 하고 굉장히 네네네. 좀 이렇게 갈피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죠? 네. 제가 지난 3월, 4월, 5월에는 남북 경협주는 사는 게 기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기회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와 준 상태에서 아직도 미지수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서부터는 도박성이 짙다면 가져가 보는 거고요. 도박성에서 내가 나는 그냥 지금에 만족할래 하면 팔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달린 게 아니라 시청자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 도박을 좋아하시면 저는 보유하셔서 조금 더 남북 경협 잘 된다고 보고 한번 걸어 보는 거예요, 베팅을. 네, 그러면은 이게 좀 더 가서 3,000원, 4,000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남북 경협이 안 될 것 같아라고 내가 지금 도박을 할 것 같으면은 일단 팔아내고 나중에 빠질 때 사야지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도박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좀.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북 경협이 네. 잘 이루어진 건 맞는데 뭔가 좀 긴가민가하게 이루어졌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3차 미북 정상회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죠,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험상궂게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당장에 뭐 판단하기 힘들지만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남북 경협을 포기하진 않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계속 남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네네. 그냥 계속 이제 앞으로 끝난 건가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지금 네. 시점에서는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팔지 그러니까요. 그냥 들고 어떻게 갈지. 할지.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라면 팔겠습니다. 전 도박 싫어해요. 그래. 네, 전 도박 아무튼 되게 싫어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도박은 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네네네. 도박을 싫어해서 저는 팔겠는데 만약에 도박성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뭐 그거 말려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보유하시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라면 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상담 이제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가 있죠.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